자, 보시오. 154쪽입니다. 배고프다. 초콜릿 좀. 너는 멀어?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주부터 목요일 몇 시요? 6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가. 음, 저 그럼 진짜 민정이랑 둘이에요? 선생님 저 근데 그 2학기 시작하는 목요일날 원래 목요일날 시작한 건 있는데 방학 동안만 10월로 옮겨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서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일로 와요. 네, 아니면 이 반을 폭파시키고 에, 어디로? 왜? 제가 유목민이 될게요. 뭔 소리야. 뭐가 되는 거야? 민정이는 같이 유목민 돼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다녀? 자, 여기 봐봐. 자, 지금부터 서술을 앞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 봐요. 잘 보세요. 우리가 2단원까지요. 뭐를 배웠냐면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자의 주기적 성질까지 배웠죠. 3단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물질을 다루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물질은 뭐라고 배웠어요? 하죠. 단물질.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다고 배웠는데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균일을 다뤘어요. 용액이 물론 거 이래가지고. 자, 근데 오늘은 요것만 다룰 거예요. 자, 얘는 원소와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 둘의 구분을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하나 있으면 누구? 원소. 대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화합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로 가면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냐? 원자와 원자가 만나는 물질이 되는 이 결합을 배워야 돼요. 화학결합. 이때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했죠? 전자. 그래서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경우수를 한번 해볼까요? 원자를 성분으로 바꾸면 뭐라고 불러요? 동음의어 원소라고 하죠. 얘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동음이 이어가는.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뭐 원소는 똑같은 말인데 말이 다르죠? 얘는 물질의 원소예요.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흑원소라고 했다고요. 얘랑 구분하려고. 요즘에 그냥 같이 쓰거든. 원소는 무슨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그렇죠.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끼리 만나는 경우수를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금속 원소와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경우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경우수의 이 예만 보고도 이들은 원소를 만들 수는 없죠. 그거 뭘 만들어요? 화합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소끼리는 반응을 안 하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전자를 잃고 18조 얘가 무엇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둘이 만나는 거죠. 전기적 인력으로. 근데 이 전기적 인력도 전기적이라고 안 부르고 정전기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원자는 이온이 되었다 다시 원자로 돌아갔다. 이게 1초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온도에 올라가면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낮은 온도로 들어가면 원자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를 띄게 되는 이 순간 결합을 하면 이게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요? 이온 결합이라 하고 이들의 힘은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거 100% 얘는 뭐로만 존재하는가? 화합물만 존재한다. 대신 무슨 원소를 포함하는? 금속. 왜 하필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쓰느냐? 금속 원소는요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면 음이온밖에 결합 안 해요. 다른 금속과는 절대 반응 안 하거든. 자기 자신 외에는. 그러니까 이건 100% 금속 원소 포함.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얘들의 특징. 얘들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명분이 뭐예요?
전하입, 총전하 합이 얼마예요? 총전하 합이 0이 되기 위한 간단한 점수비. 그래서 A, B는 전하가 1대1이에요. 여기서 A가 누구다? 양이온이다. 그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구분할 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랑 만나는 경우가 있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억지로 공통점을 찾는다면 얘가 왜 양이온 되고 음이온 되냐는 거죠. 결국은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그거를 가다 보니까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해서 저런 전하를 떼는 입자로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결합을 할 수 있다면 얘들은 서로 만나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요. 뭐를 공유해서? 전자. 그렇죠.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하지요. 이 아이들은 원소와 화합물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단원 끝날 때까지 얘만 배워요. 초반에는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을 잠깐 다루는데 끝날 때까지 얘들만 다룹니다. 이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그러죠? 독립적인. 너 똑똑하다. 이런 애들을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게 고급. 알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누구만 남았나요? 얘만 남았거든요. 근데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 결합 안 한다겠죠? 그래서 얘들은 100% 뭐다? 원소예요. 원소. 100% 원소. 근데 이 원소는 공유결합 원소 차이가 있는데 얘는 뭐라고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N. 얘로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Na, Mg, Cu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원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8족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원자, 분자 형태. 18족은 무조건 호분수로 있지만.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 실험은 뭐를 알고자 하는 실험이냐면 이거를 증명하고 싶구나. 화학결합의 전자가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갖고 나오냐면 얘를 갖고 나와요. 일단 전기를 쓴다는 건 전자 이동의 증거를 찾겠다 라는 의지야. 다시 말해서 일단 전기를 쓴다는 건 이 화학결합에 전자 이동이 있다 없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분해라는 말을 잘 봐. 분해라는 건 보다 분자량이 적은 애들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첫 출발이 누구에 된다는 얘기지? 화합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가 있어. 화합물을 분해를 하잖아? 그럼 또 다른 화합물이 나오고 원소가 나올 수도 있어. 분자량이 적은.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먹는다. 원소 1과 원소 2는 아니다. 이렇게 보자. 알았지? 근데 이 화합물을 무슨 결합만 갖고 있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만 화합물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속 결합은 절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다시요. 수소 결합은 분자간 예력이에요. 이렇게는 분해가 아니라 물리결합이야. 참 요즘에 대체들이 연락이 왔던데 툴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졌다. 표준 환산조차 보통 69점, 70점 이랬는데 98점까지 나왔대요. 합쳐요? 아니죠. G2가 나왔대요. 저 제일 못해요. 네. 저 근데 물투 같은 선택하는 거 그래요? 왜요? 선생님이 막 약간 이상하게 치다가요? 네. 화투면 생투지 뭐 이런 식으로? 몇개 화투 물투 생투를 선택하는 게 뭔가 약간 신의 영역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꾸 막 선생님들도 넌 해도 돼요? 야, 우리 반에 물쌤 못 하는데. 근데 투는요 화학과 화학 완투가 가장 연관이 깊고요. 나머지 연관이 깊지 않아요. 억지로 연관을 끊는다면 물투가 그나마 운동력과 좀 비슷해요. 근데 막 화공
이런 데 찾아보면 물투를 원하는데 어떤 데 가면 또 막 뭐 아니 거의 약간 교집합을 찾아보면 물투랑 화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그걸 같은 보잖아요. 계열로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심화 꼭 들으라고. 그거 듣고 있어요? 아직이요. 저 3학년 1학기 때 들어요. 왜냐면은 그걸 하다가 오히려 내신에 묻힐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시험 봐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래도 그냥 ABC. 그럴 때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근데 저랑 같은 성적 때 선생님이 그거 되게 해주실 안 거예요? 돼요. 저 네. 수강 신청? 엄청 빡세요. 아니 내가 왜 그 신청을 해줘야 되고 네가 하는 거지 아니 뭐. 이거 안 돼요 잘. 너무 빡세서. 자 여러분 이번에 하는데 월요일에. 화합물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다룹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누가 나오나요? 바로 공유결합 물질이 나와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뭐를 보자? 전기적 성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알고 가는데 이 정도까지 알고 들어가면 좀 고급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전자가 자연스럽게 못해요. 알았죠? 근데 어떤 것도 100은 없어요. 완벽하다는 건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로 누구를 분해할 거냐면 얘를 분해해요. 근데 이 물에 대한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워요. 물은 전해질이야 비전해질이야? 전해질. 그렇죠. 비전해질입니다. 똘똘하네요. 그러니까 물은 이온이 없더라고 중학교 때 배워요. 아닙니다. H2O는요. 똑같은 H2O끼리 반응을 해서요. 이렇게 약간의 이온을 갖고 있어요.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 정반응과 역반응의 이동이 가능한 반응이에요. 이걸 사전에 여러분들이 배워요. 이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순수한 물의 형태예요. 그럼 얘 숫자와 얘 숫자가 같아서 중성인 거죠. 물을. 그런데 여기에 HCl을 넣거나 혹은 NaOH를 넣게 되면 이 비율이 달라져요.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 액상이 산성이다 그러면 얘가 많은 거고 염기성이다 그러면 얘가 많은 거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와 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따졌을 때 조화로운 건 여러 때 깊게는 말을 못하니까 어떤 실험이 완벽하게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할 때는요 이들의 곱이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곱, 얘들의 몰롱도 값이 같은 경우의 숫자에서 전기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볼 땐 봅시다. 물을 우리가 실제로 전기분해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뭐로 변한다? 이렇게 변해요. 이게 전기분해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서 수소가 될 거고 얘가 가서 뭐가 될 거고 이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류를 통하지도 않는 우리 어떻게 저렇게 전기분해가 될 거냐? 그때 얘가 가서 음극이나 양극에 가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끔 촉매 역할을 좀 밀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해질을 그냥 훅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이 전해질이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먼저 음극에 이 이온이 들어있는 걸 쓰셔야 돼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들 이온은요 사실은 이게 H2거든요. 물보다 잘 봐요. 일로 갈수록 산화 어흑소리 황원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이 포함된 전해질을 집어넣어야 얘들 대신에 얘가 환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실제로 얘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물속에서 얘들이 그냥 물과 반응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수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수소가 더 환원이 잘 되는, 그러니까 수소보다 환원이 잘 안 되는 애들 넣어주는 거죠. 여기 만약에 납이나 불이나 이런 걸 넣으면요. 납이나 불이가 얘보다 훨씬 환원 잘 돼서 걔들이 섞을돼 버려요.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얘가 포함된 전해질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양극에 가면 음이온이 가야 되겠죠? 자, 이런 걸 무슨 이온이라 하죠? 황산이온.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이온이에요? 탄산. 잘했어요. 탄산이온. 얘는 인산이온이에요. 얘는 무슨 이온이라고 해요? 질산. 질산이온. 얘는 무슨 이온? 플루오린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이온? 수산화이온. 그렇죠. 결국 수산화이온이 산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돼야 돼요. 그러면 물 속에는 얘하고 얘가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고로 얘보다 환원 잘 안 되는, 얘보다 산화 잘 안 되는 것들로 조합된 전해질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전해질이 누구냐? 자, 물의 전기분해에서 넣어주는 전해질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 그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황산나트륨을 넣는다, 뭐 수산나트륨을 넣는다, 뭐 물구나무산을 넣는다, 이 왜 이렇게 다르지? 얘들 조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봐요. 그럼 뭐 얘를 넣어도 되죠. NaOH. 얘랑 얘랑 조합해서 집어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얘 넣어도 되죠. 물구나무산. 이렇게 조합되는. 얘는 수소이온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Na2SO4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질산칼륨 어때요? 가능하죠. 이런 애들을 넣는다는 거죠. 탄산칼슘. 안 됩니다. 걔는 왜요? 앙금이에요. 탄산칼슘은. 얘만 빼고. 알았죠? 황산칼슘도 안 되겠죠. 앙금이니까. 이런 애들만 빼고는 전해질로 놓으면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방금 킹 해놨잖아. 선생님 근데요 얘 영상 보면 되잖아요. 뒤에 뭐지 사랑하는 문제 한다지 않았어요? 아니. 네, 그런데 걔들이 시험이 빨라갖고.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 주에 저희 수업 있어요? 다음 주부터 너는 산화하는 거 하면 돼. 근데 왜 얘는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너는 목요일로 갈 거니까. 그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요일이 늦어요. 다음 주에 첫 시간에. 저 이번 그럼 저희 이번 주 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니잖아요. 아니 토요일날 수업을 했는데. 목요일 애들이랑 맞춰야죠. 그럼 전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나오면 돼. 자, 그래서 전기분해 시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너가 잠깐 생각한 것보다 선생님은 일주일을 생각한 거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물의 전기분해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럼 싹 바뀌는 게 아니야, 보면. 꼭 못하는 놈들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진도는 나가야 된다. 자, 거기 보시면 음극을 한번 보세요. 음극에 누가 가나 봤더니 H2. 거기 보세요. 4H2O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가서 전자를 몇 개를 받아서 네 개. 4개를 받아서 무엇이 되고 2H2가 되고 4OH-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라고. 양극 가봐요. 양극은 누가 가서 이게 얘가 가서 O2가 나오고 맞죠? 4H 플러스가 되고 전자 몇 개 내는가?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복잡한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이게 원래 뭐냐면 음극에는 여러분 수소이온이 갑니다. 전자를 하나 받아도 뭐가 되죠? H. 근데 물질이 돼야 되잖아. H2.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 몇 개? 얘도.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흔히 산화이온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가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물질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요게 뭐로 바뀌어요? 4로. 그럼 주고받는 전자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말 그대로. 그럼 얘는 항원이라는 얘기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얘는 전자를 내놨으니까 산화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려면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이런 이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줘서 전류를 통하게 해서 이 평형을 깨는 거예요. 평형.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끔 강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론은 물의 전기분해가 통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처럼 사자성어처럼 외워야 될 게 이거죠. 수화상태. 그렇죠. 수소는 무슨 급? 산소는 무슨 급? 자, 이때 보세요.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하잖아요, 우리가. 통하면 여기가 무슨 급? 여기가 이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을 놓으면 도선이 끊어졌죠. 수조를 넣습니다. 물을 붓고요. 여기다 뭐를 씌운다 이렇게? 실린더를 씌우는 거죠. 실린더. 맞죠? 그러면 이제 물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2이고 요게 1이라는 부피가. 그래서 음극에는 누가 생기고? 수소. 이거 틀리면 정말 쪽팔린 겁니다. 자, 기포가 아무래도 많고 적고 이런 거죠. 아셨어요? 이 높이로 2대1 착각 작살난다. 알았냐? 안에 공간으로 찾아야 되고 여기에 넣어주는 전해질은 바로 오른쪽 칠판에 있는 원리대의 물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자, 그 다음 이 수소 기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 불을 갖다 대면 탄단 말에 스스로 빵, 가연성 기체라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 남타는 거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가연성 기체는 불꽃을 갖다 대잖아. 그럼 펑 하고 터져. 진짜 펑 소리 나고 터져요. 위험합니다. 근데 산소는 여러분 청량불을 딱 켜고 끄면, 여러분들 흡연할 때, 그치? 끄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입맛 다시 말고, 그래서 그 연기, 죄송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하얗게 타들어가는 불 있죠. 그걸 까무기 불이라고 하거든. 그걸 갖다 대면 다시 불이 확 붙어요. 조연성. 그래서 수소는 갖다 대면 어떻게 되고, 퍽 하고 터지고, 산소는 확 하고 타오른다. 그 다음에 수소는 부피가 2고, 산소는 얼마나? 자, 이거. 근데 갈수록 작아져요. 멋이잖아요. 벌써 느꼈어요? 네. 네, 크기적인 약간의 강조를 하면 애들이 더 잘 보더라. 신기하다. 됐습니까? 자, 물을 전기분해했습니다. 여러분, 도선이 끊어졌는데도 이온들이 끊임없이 전자의 이동을 도와요. 분해를 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야. 화학 결합에 전자가 사용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결론은 154쪽 맨 밑에 공유 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력 등에서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가 전기 분해를 왜 하냐는 거죠.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보세요. 얘는 여러분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으로 얘를 쓸 거거든. 근데 얘를 절대 물에서 전기분해 시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서 시켰다가는요, 나트륨 이온 대신 누가 나와요? 수소. 이게 중학교 KCHO 전문 문제죠. 거의. 근데 NaCl의 고체의 소금을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가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 알겠죠? 그래서 액화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되는 게 액화예요. 용을 시키면 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이거 물리변화, 화학변화. 맞아요. 여러분, 고체일 때 이미 이온이 돼 있던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 뿐이라고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상. 그러면 얼음이 물드는 거 뭐라고 했었죠? 아니 그 용어. 은결처럼.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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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해 맞아요. 융해. 그런데 왜 전 융해라고 했어요? 그냥 냅두잖아요.
맵도드치가 녹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6례나 사실 66이나 커다랗게 다를 게 없는데 얘는 강제로 시키는 거죠. 가열해서 상태를. 자, 얘가 음극에선 누가 발생할 거고 네. 양극에선 누가 발생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음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가서 얘 이온의 입장에서 전자를 받습니다. 환원이죠. 나트륨이 되는 거고. 양극에서는요. 염화 이온이 가서 CL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는다. 근데 이게 물질이 아니잖아. 이온자, 분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개씩 주고받게 되는 이런 상황. 몇 대 몇? 2대 2의 몰수비를 따른다. 여기서 잘 보세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전교내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금속이에요? 이 넷 중에. 그래서 나가 이온결합을 지는 거죠. 같은 원소인데 이렇게 밑에 첨자가 없으면 금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얘가 A2 기체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B2 나오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D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결합을 지내요? 이온 결합인데 얘는 공유 결합일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배우세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맞아요? 아니죠. 이거 잘 보시면 소리 음극으로 놓고 양극으로 놓고 소리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D가 성립을 안 하는데. 아, 부끄럽다. 맞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음극 뭐 바뀌었는데? 제 HC를 바꿔주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 문제를 헷갈렸어요. 그냥 봐봐요. 가라는 물질을 전기해놨더니 음극에서 당연히 A2가 나왔고 양극에서 B2가 나왔어요. 근데 나라는 물질을 했더니 여기서 A2가 나왔고 여기서 T가 나오고 이렇게. 이게 누구냐고요? 이게 수소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LI, H 같은 애들이에요. 이러고 얘가 음전할 때 음이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마산불. 거기다 얘가 또 나왔네? 그럼 이거 금속 수소 화합물이겠구나 라고 예측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아셨어요?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페이지 155쪽에 맨 아래 보세요. 155쪽에 맨 아래. 자,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옥대 규칙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은 전자가 관여할까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공통점은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원자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을 배웠던 여러분 세트 1이 있죠. 기억나요? 세트 1에서 여러분들 전환하는 뭐뭐 배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질수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3가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음전하는 뭐밖에 없고 마이너스 2까지 두 종류밖에 없고 양전하는 세 종류밖에 없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저러한 전자 배치를 받아서 전하를 띄는 애들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고 나머지 애들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해서 소위 말하는 얘를 빼놓고 여러분들 얘들은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해 서로 하나씩 공유해서 이거 안정한 전자 배치 맞지만 이걸 옥대 규칙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듀엣 규칙이라고. 듀엣.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참여하는 것을
옥텟 규칙에 만족한다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쟤는 안정한 전자 배치지만 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보통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 중에 이온결합 물질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7, 80%가 보호 전자 껍질 모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보호의 원자 모형은요. 너희들이 보기 참 편하게 줘요. 보세요. 여러분 얘는 몇 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몇 쪽? 이렇게. 안쪽은 다 찬 거죠. 이게 누굽니까? 그럼? 11번 나트륨. 금방 알잖아요. 주기하고 족을.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냥 어떤 원소에도 점만 찍는 거고 주기는 몰라요. 자, 이런 애가 잘 봐요.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갈까? 네. 네온을 따라가겠죠.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껍질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고 이렇게 써주고. 여러분 얘는 원래 몇 주기 원소였어요? 3주. 몇 조? 맞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얘만 시험에 나와요. 얘만. 음이온들은 안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세요. 자, 이 물질이 있다면 A, B가 있어요. 이렇게 화학결합 물질. A, B는 같은 주기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A 원자, B 원자는 아니죠. A가 3주기라는 얘기죠. A, B는 같은 주기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A를 이용해서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자, 157쪽 보세요. 1번.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인데요. A와 B,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네요. A는 수소, B는 산소입니다. 두 번째, 기체의 부피비 수이산 1, 2대 1입니다. 됐죠? 2번,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덩어리로 연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정수비 실험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1번, 간화에서 모두 전도성이 있다? 아니요. 간은 전도성이 없어요. 이온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있어요. 물속에 녹았거나 이렇게 용융 상태가 되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나를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나오겠죠. 그걸 황록색 기체라고 합니다. 유색 기체는 몸에 해로워요. 참고적으로 F2 플로린은 다망색이고요. 브로민은 젓갈색이고요. 아이오딘은 흑자색, 적자색 혹은 보라색이라고도 부릅니다. 3번,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3번,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비활성 기체는 아니야. 헬륨은 2잖아요. 그래서 틀려요. 1번. 이거 무조건 보기 문제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를 잘해야 된다. 2번, 18족 이후의 원자들은 화학 넘어가는 같으니까 잘 봐. 우리는 이제부터 이온결합 볼 거야. 페이지 158쪽 보자.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전기분해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소원소 있지? 이 금소원소는 양면이 되고 비금속이 음면이 돼서 결합을 한다.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과정. 얘를 보호 전자 껍질로 이렇게 쓴다. 몇 주기로 통과? 3주. 이러면. 예. 그래서 얘는 11번 나트륨이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몇 주기? 3, 몇 쪽? 7, 17. 17번 염소가 되는 거지? 네. 둘이 만나게 되면 자 얘들은 전자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맞지? 그래서
그래서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요? 네. 네오. 이렇게 된다고. 얘를 우리는 Na 플러스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전자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는 누구의 전자를 따라가? 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둘이 만난다는 거야. 이런 결합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이거 화학2에서 배우거든, 너희들이. 과학자들이 이런 걸 표현할 때 분명 화학 결합에는 아니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반응이든 열의 출입이 따른다는 거야. 근데 세로축을 에너지 준위로 보잖아. 이렇게 준위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반응이 있다는 거지. 여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NaCl이 되면 그것도 그냥 기체 상태의 NaCl이 된다라고 쳐버린다면 얘네가 떨어지는 거야. 자, 이게 누구의 에너지 준이야?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고 이것이 누구의 에너지 준이가 되는 거야? 생성물의. 근데 이 에너지 준이를 어려운 말로 엔탈피라고 표현하는데 이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제외한 나머지 엔탈피는 알 수가 없어. 그럼 과학자들이 아는 건 뭐냐? 요거. 요 차이만큼이 뭐로 나간다? 이렇게. 열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수도 없이 하는 결과 에너지는 화학에서는 낮을수록 뭐하다? 안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이건 발열 반응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자들이 어떤 그래프로 나타나기 시작해. 너희들 시험 문제 그게 그래프야, 그게.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에너지의 변화를 보이는 거야.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 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다 발열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애들이 해석이 좀 어려워한다. 봐봐봐. 여기 0이라는 표현이 뭐냐는 거지. 이게 에너지 준인데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이런 거야. 뭐냐? 얘가 상대적으로 어떠니? 얘는 어떠고? 그럼 누가 안정이야? 얘가 안정한 거야. 얘는 뭐하고? 불안정한 거고. 근데 이 0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0으로 놓는다는 거야. 이 그래프상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0으로 놓아서 봐라. 요게 요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LiCl이든 NaCl이든 모두 0은 저기부터 출발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온 간 거리 R이라고 본다면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지, 얘가.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출발이 누구라고? 이거. 그럼 여기 밑에는 누굴까?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전에 에너지가 있겠지. 맞아? 요 에너지가 누구냐고. 얘라고. 알았어? 그럼 이게 차가 크면 클수록 이걸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세겠지. 그래서 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때의 거리를 가장 이상적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하나 돌아 너희들 헷갈리게 하느냐? 바로 이런 결합을 형성할 때 힘인 거야, 힘. 자, 우리는 일단 너희들이 아는 거. 인력이라는 게 존재해. 인력. 누가 누구 사이에? 양이온과. 그렇지. 음이온 사이. 이건 전체적인 인력이잖아. 인력은 이온 결합에 영향을 주지. 당연히 도움을 주냐 아니면 방해하냐. 도움을 주지. 그런데 이 인력 또한 뭐라고? 정전기적 인력이란 말이야. 거리가 가까워지면 세져 약해져. 세진다는 거야. 세질수록 도움을 주겠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인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는 애니까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근데 얘만이니까 반발력도 있어. 자, 반발력은 누구냐? 바로 팩
핵과 핵 사이 또는 전자구름과 전자구름 사이 각 이온들. 반발력은 방해에 도움을 줘. 방해하잖아. 근데 얘들도 뭐기 때문에 정적인 인류가 가까워지면 세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거든.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거리를 두고, 이게 이상적 거리거든. 요 거리를 두고 이 거리보다 멀면 이 그래프 있죠. 흰색 그래프. 파란색과 비슷해, 빨간색과 비슷해.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라고 부르고, 요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누구랑 비슷해? 파란색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얘기한다고. 요거를 선생님이 눈에 보이게끔 그려볼게. 봐봐. 이온과 거리 얼 그대로 얘를 내릴게. 여기 힘이야, 힘. 힘은 반발력이 될 수 있고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지. 이렇게. 이게 누구지? 반발력. 이게 누구지? 인력이야, 이렇게. 알았니? 그럼 이 거리보다 멀면 누가 우세하고? 가까우면. 둘 다 세진다고.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이 합력은 0. 이지라는단 말이야. 이게 아니야.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우는 건 물체를 하나를 놓고 다닐 때거든. 그래서 뭐가 가능해? 벡터의 분해와 합이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작용점이 곳곳에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 불러야 되느냐? 요 점을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합력이 0이 아니라. 이해 갔지? 요 정도까지 이해하면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그래서 봐. 그 문제 있어도 그 그래프 있지만 요 A 어떤 의미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이 A는 반발력이 우세해서 불안정한 지점이야. 오히려 여기가 유명한 거지. B. 여기가 가장 이상적 거리고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데, 이 뒤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겠죠? 전기적인 인력이요. 전기적 인력 어떻게 정해요? 이렇게 정의하죠. 맞죠? 얼은 이온간 거리예요. 그럼 Q 곱하기 Q 다시는 뭐예요? 전하는 곱이에요. 양전하고 음전하. 그럼 둘이 곱하면 플러스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전기적 인력에서는 무조건 인력이에요. 플러스는 청력이죠. 그러면 이게 우세하다는 거예요. 전하의 곱이 우세해요. 이건 만윤력도 마찬가지고요. 얼 제곱으로 나오는 전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두 전류색의 얼 제곱에 I 곱하기 I 다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전기장 색이 구할 때 거리가 저 그 위에 분자값의 곱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력 세기를 측정할 때는 이 값 플러스 이 값 마이너스 곱이 더 우세한 거예요. 무조건 1가 1가보다 거리를 보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그 뒷번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만에 하나 얘가 일정한 거죠.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런 것들이 누가 있느냐? 얘가 있어요. LICL, NaCl, KCl. 여러분 누가 인력이 제일 셀 거야? LHL. 오, 똑똑한데? 누가 제일 약하고? LHL. 그렇죠. 왜? 이쪽으로 갈수록 R 값이 작거든요. 맞죠? 이온과 거리가 가까우면 이거 세죠? 인력. 그러면 저 그림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답이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 NaC.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나올 때 특히 분녀들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 했을 때 이 흰색이 NaCl이면 KCl은 어디 있겠어요? 3. 그렇죠. 이해가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거 이쪽에 있어야죠. 그러네요. 이렇게 근데 왜 나오겠죠. 4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KCl. 더 불안정하니까요. 그러면 LICL은 어떨까요? 이렇게 LIC. 그럼 어디가 다른 거예요? 1, 3이 무조건 답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2나 4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이가가 오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나오지 않는다. 1, 3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페이지 159쪽을 한번 봅시다. 물론 158쪽부터 치고 가야죠. 여러분, 158쪽의 맨 아래는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럼 맞아. 그 귀찮은 걸 내가 맨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샀는데 영리 아, 그래요? 오늘 영상을 저녁 아니 내일 하여튼 올려볼까요? 네. 어제건 그걸 올라갔을 거야. 오늘 저녁 올릴 거야. 다 편집 끝났어. 네, 학교 가서 파고 올려볼게요. 멋진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온 결합은 독립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온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 간단한 정수비로밖에 못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도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성이 어떤 정확한 정육면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육면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결합 구조의 특성상. 그들을 가지고 따져보면 그 안에 얘들은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그 정수비가 뭐에 따라 성립하더라? 총전하 얼마? 0. 총전하 합이 0인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온식은 실험식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애는 누구고? 보통 쓸 때 앞에 있는 애는 양이온이고 뒤에 있는 애는 음이온으로서 명령을 할 때는 B부터 불러줍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C가 전하가 커요? B가 더 커요? C. 이런 거죠. 예측. 이해 갔어요? 그럼 C는 플러스 3가 맞아요? 마이너스 3가 맞아요? 틀려요? C는. 그럼 마이너스 2가. 이 재수 있는 게 그게 확실해. 왜? B나 C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A는요? 플러스 1가인 거예요. 100%. 왜? 1, 2, 3밖에 없거든. 알았어?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으로 따지면 전하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근데 굳이 외워야 된다 하면 외워야겠죠. 거기 있는 얘들이 바로 결합식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양이온을 보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얘를 하나 써볼게요. Na 플러스. 그래서 이온식을 보겠습니다. NaCl이 돼요. 그럼 Cl 전하량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가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되면 봐세요. 칼슘은 플러스 몇 가예요? 2가가 되는 거죠. 보세요. 근데. 그럼 뭐도 추론할 수 있는지 알아요? 얘 다원자이온이죠. 마이너스 몇 가짜리예요? 이렇게요. 근데 출근하기 전에 이미 다 외워버렸어. 그러니까. 추론하기 전에 다 외워. 결국은 이렇게 추론이 되어서 써지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네. 봐라 얘들아. 자, NH4는 다원자 이온인데 플러스 몇 가요? 그런데 저게 금속 이온이에요? 금속 이온 취급을 하세요. 네. 다원자 이온 암모늄 이온은 금속 이온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금속이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건 TMI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건 알아야 돼요. 다원자 이온의 고 전자꺼풀입니다. 이거를 좀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이 노란색이 있는 애가 산소입니다. 산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누구예요? 수소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수산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원리를 잘 알아두시라고. 오케이? 다음에 하이포와 연수산 이온.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누구다 이게? 산소예요, 산소. 왜? 이중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염화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웨이브에서 전자가 하나 돌아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이게 하이퍼연수입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이에요. 물속에서 수소이온으로 존재하잖아요. 아레니스 개념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H3O 플러스로 있는 거죠. 예, 그 개념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이렇게 수소가 있다면,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산소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수소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알았니? 그 다음 NH4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암모늄 이온이죠? 그래서 니들한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그려놓고요. 봐봐요. 중심에 있는 애는 탄소냐 아니냐 물어봐요. 정말. 이 중심에 있는 애는 봐. 노란색만 세가 몇 개야? 5개, 15족개. 질소입니다. 14족 아닙니다. 알았어요? 14족이었으면 이거 없죠. 대괄호. 그래서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뭐가 아니다. 15족이 아니에요. 16족입니다. 이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얘 보세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시아나산 이온이라고 불러요. 시아나산 이온은 보세요. 자, 얘가 누구냐? 얘가 탄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얘가 누구예요? 질소입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오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C N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시아나산 이온이에요. 몇 중이라고 해요? 3중이에요. 맞아요. 하나가 배위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형태를 다원자 이온을 이게 모여서 나온 이온들을 전제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다원자 이온의 전자 껍질 모형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아,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얘 많이 나옵니다. 얘와 얘가 만나면 화학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화학식으로. Al2SO3. 그렇죠. 요렇게 써야 돼요. 전의 합이 0이 되니까. 알았죠? 자,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봅니다. 얘는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 소금을 보세요. 소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전기전도성입니다. 소금은 못 채울 때 전류 통해 안 통해요? 아이고, 안 통합니다. 이온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자, 용융 상태 통합니다. 수용액 상태 거의 통하죠. 물론 불용성 염도 염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수용성 염이라고 생각해서 보통 얘기하죠. 두 번째, 외력에 부서지기가 쉬워요. 왜 부서지기 쉽냐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죠. 단면을 보면 자, 음이온과 음이온의 사이에 누가 존재합니까? 양이온이 껴있거든요. 그 밑에 또 음이온 있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이게 밀려버린단 말이야. 밀려버리면 양이 돼버려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이 있는데 애들이 쿵 밀려버리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선생님이 써놨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를 밀려버리고 양쪽으로 지금 여기로 밀리거나 옆으로 밀리거나 밀려버리면 양과 음의 그 배열에서 이게 규칙적인 이유는 서로 전기제일력이 딱 합력이 0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거든. 뒤틀려버리면 부서져버려. 빵으로. 반발이 생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얘가 음전하예요. 양연이 들어있어요. 음전하예요. 단면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럼 여기 누구 있어야 되고? 이렇게 표현돼야 되거든. 실제로 이렇게. 니들한테 막 효과를 높이려면. 그래서 얘들은 서로 인력이 잘 비등비등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힘을 빡 줘버리고 밀리잖아. 그럼 반발이 생겨서 빡 튀어나옵니다. 붉은 속은 흉기면 부서지는 게 그런 거 때문에. 이해 갔죠? 마지막 세 번째. 소화되기 쉽다. 이건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는 얘기인데 요 표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나트륨 이온이 있으면요 이 주위로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요. 이렇게. 물은 훌륭한 쌍극자 분자거든요. 여기서 물이 극성 분자라는 걸 어떻게 알면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양이온은 양전화 떴죠. 음이온은 음전화 떴죠. 근데 물 분자는 양과 음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게 쌍극자 극성 분자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산소 쪽은 뭘 갖고 있고 부분자는 음전화를 갖고 있고요. 그죠? 수소 쪽은 이렇게. 그리고 Cl-가 있으면 누구 쪽이 달라붙어? 이 수소 쪽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소 쪽이 이렇게 달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게 소화예요. 소화. 서로. 자, 페이지 150분 쪽까지. 네. 자, 이제 페이지 160. 160쪽에 아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까지만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이온 결합의 세기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봐요. 이온 결합의 세기는 간접적 측정으로 우리가 비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간접적인 측정을 하느냐? 바로 녹는 점이에요. 거기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있는데 끓는 점은 조금 이론이 아니고 온도가 수천 도씩 올라가야 되니까. 자, 간접적 측정으로 녹는 점을 비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온 결합력이 세잖아요.
18. 이때 아까 누가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우선한다. 전하량 곱이 클수록 무조건 얘가 우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NaCl보다는 Na2O가 세고요. 그거보다는 MgO가 센 거예요. 무조건. 전하량 곱이 클수록. 알았어? 전하량 곱이 셀수록. 그럼 두 번째로는 아까도 선생님이 봤지만 전하량 곱이 일정하다면 그때는 비로소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논문점이 어떻다? 높다. NaCl이 MgO보다 크지 않나요? 뭐가요? 전화량 부끄럽죠. NaCl은 11 곱하기 17. 아 부끄럽게. 아, 아 그것도 전화량. 너무 부끄럽다. 이온이잖아. 아까 먼저 번호를 갖다 대입하지 마. 이온이잖아. 이온이 쓰는 전하량이라는 건 이온의 전하를 말하지. 이렇게. 이건 아까 선생님이 불려줬대요. 이거 좀 바꿔볼게. NaF, NaCl, NaBr. 누가 제일 뚱뚱해? 거리가 제일 멀어. Na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 플로린이 제일 가까우니까. 몇 가지 됐어? 비교 한번 해볼까? 밑에 데이터 한번 봐봐. NaF, NaCl, NaBr은 누가 제일 멀어? NaBr이 제일 멀지. 그리고 녹는점이 제일 어떠니? 낮다는 거야. 이해 갔어 이거? 근데 NaF가 이온간 거리가 얼마인가 봐. 235지. 오른쪽에 SR, 뭐 산화스트론튬 얼마인가 봐. 258이지. 근데 녹는점이 어떠냐? 2536이야. 이건 뭘 의미하지? 아, 전하량의 곱이 더 우선하는구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2가, 2가 마이너스의 곱들이 왼쪽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곱보다 훨씬 센 거라고 보여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리고 나서 같은 전하량이 같다면 거리가 가까운 애가 세다는 걸 보여준다. 알겠냐? 오케이? 네. 거기 1번 봐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부끄럽죠? 잃고. 틀렸습니다. 1번 무조건. 2번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의 양. 그렇죠? 틀렸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 나트륨 원자의 전자 한 개가 염소 원자로 이동한다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둘이 염화나트륨을 만들어서 전자수를 세잖아요. 그럼 중성 원자일 때 똑같거든요. 다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게 말할까 최소가 되는 지점. 맞는 설명.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이온 결합 부끄럽네. 거리가 가깝다고 에너지가 낮는 거 아니죠? 그래서 X. 2번. 자,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나트륨은 네온, 염소는 아르곤. 다음, 염화나트륨에서 두 이온의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러죠. 3번. 자, 바로 1번. 얘를 뭐라고 읽어요? 염화 칼륨이라고 읽고요. 2번. 염화 마그네슘 MgCl2 항상 금속을 먼저 써준다는 거. 3번. 산화칼슘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석회예요. 얘가. 4번. Al2O3 보크사이트라고 부릅니다. 4번. 얘가 누비. 누비? 나랑 뭔데요? 응? 나랑 뭐가? 똑똑하다고. 얘들아, 그 물질을 녹는 점을 부등호로 비교하라는데 1번 NaCl, NaBr, Cl 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겠지. Cl이 가까우니까. NaF, CaO, 무조건 CaO죠. 이가가 센 거니까. MgO, SRO, MgO가 세죠. 그렇습니다. NaF, Na2O, Na2O가 센 거죠. 자, 이제 4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는 분량이 높다. 맞습니다. 이거. 높습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액체에서 있죠. X. 힘을 가하면요. 부스러지기 쉽다라고 했는데 봐요. 다른 전화를 띈이 아니라 같은 전화를 띈 애들이 밀어서. 이제 이런 게 보기 문구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문구예요. 이런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죠. 그렇죠. 예, 억울하죠.